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또 지난 주말에 또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월요일날 우리 장이 또 아침에 시가가 낮게 출발을 했지만 또 강한 모습. 지난 금요일날 이미 주가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또 악재가 또 반영을 주면서 개파락을 했지만 다 이제 웬만한 종목들 다 거의 이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앞으로 이제 이 영향을 어떻게 받아줄 거냐, 이것은 뭐 물론 이제 오미크론 관련주들 또 오미크론 때문에 이 올라갈래다가 떨어진 종목들, 또 떨어지다가 오미크론 덕분에 올라간 종목들, 뭐 이렇게 지금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큰 손들, 외국인, 기관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수급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하겠다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들어서 보는 표는 이렇습니다. 그냥 엑셀에다가 수급이 얼마큼 들어왔나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그대로 드리면 엑셀표도 없으실 뿐더러 보기가 복잡하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디자인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관, 외국인, 또 쌍끌이, 또 10대 그룹주, 자 이런 식으로 멋지게 또 만들어서 만든 것을 보니까 한 5장씩 넘는 것 같아요. 5장이 아주 멋지게 디자인해서 딱 보기에도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네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내가 의뢰를 했지만 그래도 진짜 디자인 팀에서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눈에 띄는 종목들도 딱딱 들어오죠. 이것을 오늘 영상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이 과연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면서 우리 종목들도 오늘 많이 출렁거렸지만 그래도 양봉을 뽑아내면서 버티는 모습이 참 다행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달라지게 된다. 자, 일단 정부가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히 평가해서 일상회복 2단계로 전환을 할까 하다가 요거를 유보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유보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4주간 지켜보겠다. 특별 방역대책, 요 얘기 나오면서 오미크론이 그렇게 세지는 않대 그랬어요. 오미크론이 그렇게 세지는 않대.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줄줄줄줄 떨어져요. 오미크론이 그렇게 세지는 않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걸로 다 잡을 수 있대. 그리고 또 진단키트도, 이거 진단키트가 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키트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잡아내는 진단키트냐, 오미크론은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단키트가 오미크론 잡아낼 수 있어. 그래서 오미크론을 잡아낼 수 있는 진단키트가 있어요. 그 종목은 이따가 급등주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것은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난번으로 거리두기로 들어가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해외 입국자도 막아보고 또 외국하고의 입국 출입국도 단속해보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들어가라고 다 해봤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 야, 이거 확진자 계속 늘어날 바에야 그냥 살자. 그렇게 해서 이 거리두기를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해외 문 닫고 뭐 별걸 다 해봐도. 오미크론도 이제 들어오는 게 시간 문제다 이거예요. 오미크론도 들어오는 게 시간 문제다. 그럼 오미크론 잡을 수 있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게 그냥 필요한 거다. 이거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어. 빨리 만들게 하고 화이자 이런 데서 또 돈 벌어 먹으려고 또 무지하게 또 빨리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특별 방역 대책 시행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시행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 풀렸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특별 단속한다 그러면 일단 조금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그냥 또
오미크론 들어와가지고 이 확진자 늘어나는 거는 뭐 오미크론이 들어왔으니까 늘어나는 거고 주가는 원래대로 이제 눌렸으니까 다시 가야 되니까 지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요번에 떨어졌다가 반영되고 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한 번 더 떨어졌다 여기서 조금 말을 어감이 뭐 막 확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쌍바닥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항상 올라갈 때 떨어졌다가 이거 지수 차트예요. 코스피 지수 차트. 떨어졌다가 반등 줬다가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갔죠. 항상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쌍바닥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쌍바닥 요런 패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조만간 금방 넘어줄 것이다. 주가가 다시 막 또 미친 듯이 막 저 밑으로 막 깨고 떨어진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2,800을 봤어요. 2,890까지 떨어졌으니까 2,800을 봤죠. 눈앞에서 딱 찍히는 거를 봤으니까 봤어요. 그러면 끝이죠. 2,800이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이제 또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을 때가 오히려 저점의 매수 찬스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난주 월요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날아갔다. 그래서 뭐 발표한다. 그래서 이제 막 주가가 막 오르고 외국인들이 500만 주씩 막 확 대량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제가 딱 얘기했어요. 76,000원 여기 121선하고 중심선이 있으니까 바로는 못 간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못 가죠. 못 간다니까요. 바로는. 나중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언제가? 이거 채우고 가야지. 갭을 띄었으니까. 갭 채우기를 하러 내려왔고 마침 내려올 때 명분이 오미크론 터지면서 내려왔고 다 이제 채웠어요. 21선. 그래서 오늘 21선 딱 지지받으니까 양봉이 나와주면서 금요일 날 종가 72,300원에 딱 맞춰서 끝나줬다.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종가상 7만원은 유지시켜준다. 다시 7만원 깨고 막 떨어진다? 아니에요. 근래 들어서 지수를 보자면 지난번 최저점을 깨긴 깼어요. 그죠? 지난번에는 2,900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2,900 깼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7만원 깨고 막 69,000원, 68,000원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가고 금요일날 종가인 72,300원에 딱 맞춰서 끝내줬죠. 그렇다는 소리는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하다는 얘기고, 자, 지수 끌어올리는데 삼성전자가 반등시켜주면은 지수는 다시 3,000포인트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또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또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렸지만, 자, 봐봐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 500만 주씩 못해도 150만 주씩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요 76,000원 121선 중심선 맞고 요거 떨어졌을 때 요거 졸졸졸졸 떨어질 때 3일 동안 팔았는데 요거 다 3일 동안 다 판 거 합해봤자 150만 주야. 하루에 50만 주, 70만 주, 40만 주 쬐깐씩밖에 안 팔아요. 그리고 또 오늘 확 떨어지니까 개미들이 놀래가지고 확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기관이 싹 받아갔네. 많이도 받아갔네. 300만 주. 외국인은 50만 주 팔았으니까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쬐끔 판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수급적인 면에서 딱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관이 받아가면서 외국인도 내가 사놓은 게 있는데 이걸 왜 팔어? 이러고선 일부 여러 외국인들 중에 일부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고, 여기서 들어온 물량들 지금 7만원 초반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외국인이 지금 이때부터 쭉 들어와가지고 있는 물량이 요 7만원대 72,000원 요때, 그리고 요 끌어올릴 때 74,000원 5,000원 6,000원으로 끌어올릴 때 요때에 대략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뻥카다. 뻥카다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네가 산 물량을 다 팔아야 돼. 근데 안 팔죠. 그리고 외국인이 21선까지 다시 딱 내려오니까 찬스야. 그러고 여기서 확 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저 7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사지 말고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내가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봐서 꾸준히 모아가야겠다는 입장이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요 7만원대 초반에 있을 때가 모아가기에는 적당한 가격대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안 팔고 기관이 사고 뚝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싹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삼성전자 걱정 없다. 역시 수급을 보면 주가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수급표를 여러분들께 공수를 해드립니다. 수급표 멋지게 만든 수급표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수급표 달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리고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에 SK 하이닉스. 야, 하이닉스 참 셉니다. 결국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죠? 요 갭 딱 그 갭 채우러 딱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외국인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꽉 차있어. 여기서부터 이 제일 최저점, 어떻게 엔벨로프 요 바닥 딱 여기서부터 쫙 전부 외국인이 사고,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았는데 뭐 이걸 판 거라고 할 수도 없겠죠. 5만 주 정도. 근데 이제 기관이 한 90만 주 정도 확 또 사주면서 자, 주가를 계속해서 요 자리를 버티고 있다. 요 갭을 요 봐요. 딱 그 갭 채우죠. 정확하게. 자, 그러면서 이제 21선이 121선 마지막 관문이에요. 121선을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오늘 딱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일부터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121선은 21선이 골든 크로스에서 올라갑니다. 주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제는 골든 크로스 돼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거를 누가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했다 그래요. 추세 전환은 이미 이때 다 된 거고 벌써 상승 추세로 많이 올랐다.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하락 추세라고 부를 수는 없고 상승 추세라고 부르는데 상승 추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여야지 또 올라가는 장세가 됐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은 기관이 또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는 뭐 조금 이제 요 위에 21선 위에서 21선 지지를 받기 위해서 21선 위에서 요 좀 조정을 보이고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더 멀리 갈 수 있다.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그렇다고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11만 원이 여기 중심선이 이제 옆으로 쫙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11만 원만 안 깨지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럼 요 위에서 이제 딱 이렇게 또 박스권 만들고 12만 원 돌파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자, 12월 달이 이제 돼가면서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요. 자, 현대차 뭐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여기 참 희한한 게 지난번 고점. 그러니까 이 차트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요. 항상 이렇게 제가 중요한 지점 여기를 돌파해야 추세가 나온다. 아무리 이 대형주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오히려 차트에 정확하게 지지 저항을 받는 종목들이 오히려 이러한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초대형 우량주들, 초대형 대형주들이 오히려 차트에 딱딱 더 잘 맞는다고 이제 항상 제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매수 매도의 수급이 완벽해요. 이 다른 뭐 제3의 세력이 개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세력주들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가다가 휙 집어 던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대형주들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면은 파는구나, 이거 떨어지겠구나, 그걸 다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오히려 수급적인 면을 더 철저하게 보면서 차트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좋다. 항상 차트에서 이 전고점,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거 봐요. 얘도 결국은 현대차도 중심선 있는 데까지 딱 오니까 못 넘고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중심선 있는데 오니까 거기서부터는 떨어지고, 다 중심선까지 오면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간다고. 일단 중심선이 그만큼 강력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대차도 여기까지 오고 나서 자, 이제 왔으니까 제발 좀 넘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딱 팔아요. 30만 주, 30만 주, 60만 주 들어놓고선 그거를 싹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미크론 덕분에 휙 떨어지면서 2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어쨌든 20만 원이라는 부분은 일단 지지를 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안 들어왔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현대차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0만 원이라는 또 이 주요한 라운드 피겨, 이 가격대를 버티느냐 지지하느냐, 요걸 좀 봐줘야 됩니다.
자, 현대차는 자 20만 원이라는 주요한 가격대. 지난번에 요 끌었던 요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인데 요게 기준봉이에요. 예, 요게 기준봉인데 요 기준봉의 마지막 이 데드라인이 19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예,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그냥 당장 또 내일부터 들어와 주기를 또 바라지는 못하겠지만 안 들어오더라도 적당히 20만 원대만이라도 좀 지지를 해주면서 버텨주면은 다시 또 박스권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요 20만 원을 좀 지지해 주는가가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보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또 저점에 또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엔벨롭이 있죠. 19만 원 전저점 부근에 엔벨롭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또 한번 저점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저점의 타이밍 오지 말고 그냥 버티다가 올라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의 타이밍 혹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 이때가 좋은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아도 이제 뭐 외국인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죠. 쭉 샀다가 쭉 팔아요. 자, 계속 오늘도 팔아요. 예, 지금 또 봐요. 팔기 시작하면 또 계속 판다고,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살 때는 계속 올라가, 팔 때는 또 계속 떨어져. 이래서 수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사기 시작해서 한 무릎쯤 샀을 때 올라가서 어깨쯤 팔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여기서 살 수 있지. 우리는 또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아니까 엔벨롭 또 뭐 전저점 이런 거 딱 보고선 살 수는 있지만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놓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네 더 사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가겠구나. 근데 또 팔기 시작해. 파네? 그럼 우리도 빨리 팔자. 빨리 팔아. 근데 수급이 들어온 걸 다 보고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또 이제 줄줄줄줄줄 팔아요. 근데 기아가 줄줄줄줄 팔다가 언제까지 계속 팔기만 할까? 저점까지 또 떨어지면 어떻게 외국인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만큼 팔았잖아요. 팔고 나가지고 저점 딱 찍으니까 이때부터 쫙 사고 올렸죠. 줄줄줄줄줄 팔아가지고 또 여기까지 판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올 때쯤 되면 외국인이 싹 들어와가지고 또 쫙 올린다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확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아는 원래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또 쭉 팔았다가 외국인이 쑥 들어오면은 같이 쑥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들어올 때를 찬스를 한번 딱 눈여겨보자. 자, 삼성 SDI. 자, 삼성 SDI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이때부터요. 관망으로 보는 게 좀 좋겠다. 들어오는 수급이 있지만 이 캔들의 움직임이 그냥 방어용이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역시 수급은 수급대로 이렇게 줄줄줄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 수급이 이렇게 막 큰 센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또 70만 원 지수 좀 빠지니까 70만 원 빠졌지만은 또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70만 원은 지지를 해줬고 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도 좀 들어왔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저점 70만 원 깨지니까 개인이 팔아요. 그래서 기관이 좀 들어왔는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67만 5천 원까지 정도 70만 원 깨게 되면은 저가 매수세 들어와서 또 반등 나와요. 이거를 여기까지 꼭 떨어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떨어진다 그러면 또 막 불안해 하시는데 내려오면 반등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70만 원까지 콕 찍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연타석으로 또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수급은 그런 대로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그러면 여기서는 또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 SDI는 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자 어느 정도의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제 예상된다. 뭐 특별하게 막 쫙 돌파해가지고 뻗어나거나 그러기에는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멋지게 들어오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관망의 모두다 이렇게 볼 수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한번 이제 저점으로 70만 원씩 70만 원이라는 라운드 심리적 저항대를 깨면은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왜냐? 계속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거든. 그렇다고 또 계속 올리지도 않을 거거든. 딱
수급 들어오는 이 상태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죠? 막 공격적으로 이때랑 틀려요. 이때 막 쫙 뻗고 이랬을 때랑 지금의 분위기랑은 수급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틀리다. 그러면은 물량 자체 틀리고 움직이는 이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차트하고 수급하고 다 연관시켜서 보니까 예전처럼 막 잘 날아갈 때처럼 그런 모양은 당분간은 안 나오겠구나. 딱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오늘 뭐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을 지금 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예, 그런데 자, 이제 뭐 전일에 이제 60일선 못 넘는 것도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지금 전저점. 여기는 지지를 해요. 그래도 참 대단한 게 지수가 빠지고 이 카카오도 이 영향을 좀 받았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내렸지만 그런대로 요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요 처음에 만들었던 요 기준봉, 요게 기준봉인데 외국인이 만든 주가의 저점을, 그러니까 기준봉이라는 소리는 외국인이 딱 만들었어요. 외국인이 만들어 놓고 내가 돈을 쓴 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하면은 깨지 말자. 요렇게 해놓은 게 기준봉이. 기준을 딱 정해놨다 이거예요. 가격의 기준. 결국 가격을 요 그림으로 나타낸 게 캔들이니까, 그죠? 가격이에요. 결국 가격의 움직임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림으로 그려낸 게 캔들이죠. 이게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나는 이 가격에는 안 깼으면 좋겠어 하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격대만 오면은 반등 나오고 그 가격을 지수가 빠져도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은 계속 최근에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팔아요. 현재 상황이 좀 지수가 안 좋으니까 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는 양봉을 한번 끌어올릴 때 막 많이 들어와요. 100만 주 가까이, 막 50만 주, 40만 주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팔 때는 2만 주, 5만 주 팔아요. 살 때는 50만 주 넘게 사고 100만 주 막 이렇게 사고 팔 때는 2만 주, 5만 주, 10분의 1, 뭐 2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팔죠.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박스권은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일단 조정을 박스권 안에서만 소화를 시켜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언제든지 또 한번 이 멋진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지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카카오는 13만원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60일선하고 20일선하고 거의 다 왔어요. 20일선은 옆으로 수평으로 가고 있고 60일선은 이제 13만원 밑으로 내려온 지 오래입니다. 자, 다 내려왔어요 이제. 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올라졌으면 이제 좋겠는데 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네이버. 자, 봐봐요. 네이버. 이때가 그날이었죠. 내가 이날 참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놔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밑으로 떨어뜨려요. 계속. 그 이제 일단은 네이버는 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이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면서 원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은 원래 주가에서 호재인데 이 네이버가 지금 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요. 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고 나서 870억 정도, 869억 정도 소각한다고 21만 4천 주, 그래서 한 주당 뭐 100원 정도로 해서 소각 예정 금액이 약 870억 가량 됐는데 제가 아는 그 자사주 소각하고는 조금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 이게 좀 복잡한데 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어쨌든 지금 그러면 언제 오르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자사주 소각하면은 원래 이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회사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배당금이에요. 배당을 많이 줘. 현금 배당. 배당을 많이 줘. 그래가지고 뭐 주당 얼마 주겠다, 뭐 100원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배당을 다 많이 주는 이 현금 배당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사주 소각. 이 자사주를 소각을 시켜가지고 그 자사주를 없애. 그러면 유통 주식 수가 적어지니까 그만큼 주식 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희소성이 생기잖아요. 희소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면 이 회사에서 주주를 위해 가지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배당금을 줄 거냐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할 거냐. 이래서 자사주 소각을 해가지고 주주들 현재 이걸 들고 있는 네이버를 들고 있는 주주들이
주가를 갖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익이 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주가 상승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해주겠다 그랬는데 요 내용이 소각하는 그 내용이 조금 일반적인 자사주 소각 내용하고는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자사주 소각이 다 끝나야죠. 소각 예정일이 연내라고 하니까 자사주 소각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아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이 기존의 보통의 자사주 소각해가지고선 소각하는 그 과정에 그 내부적인 내용, 내부적인 내용이 제가 이 다른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 그 자사주 소각하고 자사주 소각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비교해서 보면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언제 올라가느냐? 소각 끝나면 올라갈 것 같다. 요겁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이요. KB금융도 지금 일단은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지만 저점은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버텨요. 그리고 일단 금리 인상이 됐죠. 국내는 금리 인상 됐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요 5만 원대 지지를 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선 5만 5천 원대에서 계속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이때도 계속 들어오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요 안에서 5만 5천 원권 요 안에서 계속 지지를 보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 업그레이드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래서 KB금융도 아직 연말 연초까지의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지지받으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오늘 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 지난번 지지를 딱 하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 지지하고 반등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또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니까 쑥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빠져놓고선 다시 요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요런 거를 바로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 갭으로 떨어졌다가 갭으로 올려서 올라가게 돼서 요 다시 42,000원대 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깨는 지지 이후에 저점에서의 또 매수세가 들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깨는 전저점을 깼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요 갭으로 떨어졌다가 갭으로 올리게 되면은 요 자체를 갖다가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거든요. 갭으로 떨어졌다가 갭으로 올리게 되는. 요렇게 되면서 42,000원 복귀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조금 이 오버해 가지고 주가의 조정을 갖다가 좀 보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2,000원대 복귀되면서 앞으로 뭐 금융주들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금융주들 다시 한번 이번 조정장 이후에 반등이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금리 인상이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지난번에 이제 계속 이제 수급이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줄줄줄 세다가 이제 요 저점을 아예 확 깨버리니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외국인이 이제서 들어옵니다. 하여튼 저점을 더 저점에서 기다렸다가 외국인 기관이 오늘 싹 들어와 줬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요 지난번 저점이었던 요 47,000원 위로 일단 복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또 전저점 자리를 잡고선 또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서의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47,000원을 빨리 이 복구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수급주, 수급주를 쫙 보니 눈에 뜨는 수급주가 하나 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 자, 이 하락장에 지금 조정이 왕창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또 뭐 지금 골고루 다 들어와요.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해서 멋지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신규 상장해가지고 지난 신규 상장했을 때의 첫날의 저가, 첫날의 시가,
첫날의 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인데 이 고가를 오늘 돌파를 해줬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돌파를 해줬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뭐 보험, 증권사, 외국인 할 거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긴 했는데 오르긴 했지만은 수급이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물론 또 이제 5일선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5일선을 깨느냐 지지하느냐 요것만 딱 지켜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수급주에서 한번 쫙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카카오페이라고 딱 써있죠. 연속 매수일 5일 중에 5일 여기 기관에서 들어온 금액이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딱 금액까지 다 적어놨어요. 금액이 얼마냐? 이 기관 수급액이 13조 원이에요. 13조 6천억. 우와, 13조 6천억이 지금 13조 6천억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13조 6천억이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홍주식에서 발행한 이 기관 수급 리스트에 딱 나와 있다. 이거 봐요. 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다른 거의 SK 하이닉스가 12조 들어왔는데 카카오페이가 13조 들어왔어요. 이러니 가요 안 가요? 근데 이 13조 들어왔다는 거를 누가 알려줘요? 알려주는 데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홍주식. 그래서 멋지게 이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딱 드린다. 저도 이제 이거 보고 우와 13조나 들어왔네. 최고 많이 들어왔네. 기관에서. 자, 이렇게 이 기관 또 외국인도 또 수급 리스트 또 찾아보면은 카카오페이를 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급 리스트 짱짱하게 만들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멋지게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표 위에 문자에 수급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료로 안내 드리고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자, LG전자도 오늘 12만원 이 중요한 라인인데 12만원 요 전저점을 지지를 해줄 것이냐 맞을 것이냐 요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오늘 또 오미크론 덕분에 12만원까지 또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지난번에 애플카 덕분에 한번 올랐는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애플카 덕분에 오르고 줄줄줄줄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애플카 덕분에 오르고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21선을 마지노선으로 봤다 그랬는데 결국 오미크론 덕분에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저점을 지켜주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딱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양봉으로 버텨주면서 전저점을 깨지 말고 다시 한번 12만원대 위로 이렇게 싹 올라가 주기를. 내일 이렇게 갭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주면은 아일랜드 갭 생기는데 좋은데 이렇게 될지 아니면 그냥 또 12만원에서 지지하게 또 갈지 일단 지켜보고 12만원 지지하는가 보고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12만원을 제발 좀 지지해주는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 속에 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저가의 찬스들이 또 오는 일대가 또 오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이 단기적인 또 세계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다시 또 반등 저점에서의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이런 어려운 장 속에 또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종목들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들고 갈까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면 위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